70이 넘은 지금도 이 6가지를 해낼 수 있다면 인생에서 진짜로 잘 살아오신 겁니다. 70을 맞이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잘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상이나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작고 사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살아온 흔적이 느껴지는 일상들이 곧 당신의 진짜 승리입니다. 만약 이 6가지를 아직도 해내고 계시다면 당신은 인생의 챔피언 리그에 올라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평범해 보이는 능력들이 왜 실은 대단한 성취인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번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 혹시 지금도 숨이 차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고 계신 겁니다. 방으로 가기 위해 부엌에서 간식 하나 챙기기 위해 익숙하게 오르는 그 계단이 사실은 우리 몸의 진짜 상태를 말해주는 숨겨진 건강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성취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일상 속 움직임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강한 심장과 폐 그리고 근육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시 보건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사람은 70세가 되면 30대에 비해 심폐지구력이 평균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꽤 충격적인 수치죠. 하지만 이건 절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희망은 계단에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행위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폐가 산소를 더 많이 끌어들이게 만들며 하체 근육을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말하자면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도 갈 필요 없는 전신 운동인 셈이지요. 유럽에서 진행된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들에게 3층짜리 계단을 오르게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90초 안에 올라야 했죠. 단순한 테스트 같지만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계단을 제한 시간 안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심장 질환을 겪을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계단이 단지 한 층을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건강을 예측하는 일종의 건강 예언 장치처럼 작용한 셈이지요.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70세이고 친구를 만나러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때 당신은 입구 의자에 앉아 친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동 좀 하자 며 계단을 가볍게 오르시겠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단지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즐기며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계단을 숨 가쁘지 않게 오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아직도 탄탄하게 피를 보내고 있고 폐는 산소를 부족함 없이 전달하며 근육도 여전히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땀이 비오듯 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짝 이마가 촉촉해질 정도라면 충분히 멋진 결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 능력은 작지만 값진 승리입니다. 다음번에 계단을 마주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엘리베이터를 일부러 지나쳐 보세요. 그 계단이 당신의 오늘을 확인시켜주는 작은 승리의 트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직도 내 몸이 나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줄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당신만의 멋진 인생의 챔피언 퍼레이드입니다. 2번 어제 먹은 점심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 다음으로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를 또렷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 몇 끼니까지 일일이 기억하나 하고 넘길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능력 속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뇌가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나이와 함께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치매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9명 중 1명꼴로 어느 정도의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기억이라는 기능이 점점 더 귀하고 소중해지는 나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어제 점심에 드셨던 참치 샌드위치나 옆에 곁들인 감자칩 혹은 디저트로 먹었던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까지 생생히 떠오른다면 당신의 뇌는 아직도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력은 근육과도 비슷합니다. 자주 사용하고 자극을 줄수록 더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어제 점심을 기억한다는 건 단지 정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뇌라는 기관을 조용히 단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 누군가 던진 농담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기억력 이상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가족들과 둘러앉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손주가 묻습니다. 할머니,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그 순간 주저없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제, 닭가슴살이 올라간 샐러드에 사과파이 한 조각. 정말 맛있었지.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건 단지 메뉴가 아니라 당신의 선명한 기억과 누군가와 나누는 연결감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기억력은 단지 유전이나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머리를 자주 쓰는 활동들이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독서 퍼즐 맞추기, 친구와 대화 나누기 같은 소소한 일상 속 활동들이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호두 시금치 같은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지겠지요. 그래서 어제 먹은 반찬 하나를 기억하고 디저트를 떠올리며 웃고 그 음식에 얽힌 에피소드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단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다음 날을 준비할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소소한 기억 하나하나가 바로 작지만 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당신이 만들어낸 가장 고운 흔적입니다. 3번 한 발로 10초 서 있을 수 있는 균형 능력. 이번에는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삶의 균형 시간 관리 같은 주제를 떠올리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훨씬 더 단순하지만 나이 들수록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한 발로 10초간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자체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웃기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장난삼아 하는 동작 같기도 하고 요가 수업에서 잠깐 따라하는 동작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노년기의 건강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거실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한 발로 10초만 버텨보세요. 딱히 어려워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 실린 국내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향후 5년간 주요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무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10초지만 몸 전체의 균형 능력, 근력 뇌의 반응 속도까지 한눈에 드러나는 동작이라는 뜻입니다. 균형 능력은 단순히 자세를 곧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 근육이 정밀하게 협력하고 뇌가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중심을 잡기 위해 온몸이 집중하는 고도의 협응 작업입니다. 한 발로 선다는 건 그 짧은 순간 동안 당신의 다리 근육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복부 중심은 활성화되며 뇌는 끊임없이 미세한 균형 조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조용한 동작이지만 속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지요. 공원 산책길에서 어떤 어르신이 아무렇지 않게 한 발로 서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혹은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그 자세를 보여주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그 모습은 단지 멋있어 보이는 것을 넘어 그분이 얼마나 자신의 몸과 감각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입니다. 만약 당신도 거울 앞에서 플라밍고처럼 한 발로 버틸 수 있다면 그건 단지 균형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여전히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지요. 더 나아가 이 균형 능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 골절, 재활치료 등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겐 이 10초가 삶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오늘이라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시도해보세요. 한 발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셉니다. 하나, 둘, 셋, 10. 혹시 휘청거리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조금씩 연습해보세요. 이 작은 도전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난 아직도 한 발로 10초 서 있을 수 있어. 그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노년에도 여전히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누가 봐도 참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4번 크게 웃을 수 있는 능력. 이제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해지는 것. 바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배꼽이 빠질 듯 웃고 눈갠 눈물이 맺히고 얼굴은 웃음으로 잔뜩 구겨질 만큼. 그런 웃음 요즘도 하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엉뚱함에서 유쾌함을 찾아내고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으며 깔깔 웃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재미 그 이상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건강하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통증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이 바로 웃음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배를 잡고 웃다가 옆구리가 아파올 정도였던 그 기억. 그 웃음은 단지 반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였습니다. 약도 병원도 필요 없는 우리 안에 내장된 스트레스 해소제였던 셈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삶은 예고 없는 굴곡을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떠나거나 건강에 갑작스러운 경고등이 켜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웃음은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줍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고통을 조금 덜 느끼게 해주고 감정을 바로잡을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현실을 바꾸진 못하지만 그 현실을 견디는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끔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민망했던 순간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스스로를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어떤 일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80대 어르신 정인숙 할머니는
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며 본인 얘기에 가장 크게 웃곤 하셨습니다. 대학 앞에서 길을 잃고 2시간 넘게 헤맨 일 잘못 받은 연애 편지를 친구에게 들켜버린 이야기. 그런 사소한 추억을 떠올리며 마치 17 소녀처럼 웃으셨죠. 그 웃음 속엔 삶의 아픔도 기쁨도 시간의 깊이도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건 단지 유머 감각이 아니라 인생을 품어내는 유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피식 웃고 친구와 통화하며 한바탕 깔깔대고 자신의 실수에 스스로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고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유연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큰 병 없이 잘 지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웃을 수 있다는 건 삶의 의지가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에도 자신에게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아직도 크게 웃을 수 있어. 그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당신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5번 사회적 관계 유지.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뒤늦게 실감하게 되는 주제, 관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새로운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모임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 듣기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점점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70세를 넘어서도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들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건 단순한 사회 활동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를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면서 서서히 찾아오는 조용한 외로움이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 중 약 3명 중 1명이 지속적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심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과 생명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몸도 약해지고 정신의 힘이 줄어들면 병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와 꾸준히 연락을 나누고 예전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거나 새로운 모임에 용기 내어 나가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이들보다 한참 앞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을 활발히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고 인지 능력 또한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와 웃고 말하고 교류하는 그 자체가 뇌와 몸에 좋은 명약이 되는 셈이지요. 다음에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웃음을 나눌 때 그 순간을 그저 즐거운 시간 정도로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이자 수명을 늘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컨대 서울 강북구에서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한마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친구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근황을 전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병원보다 이 모임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마이처럼 한국에서도 조용히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든 독서 모임, 노인정의 화투 멤버 교회 성가대, 혹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런 연결은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정서적 버팀목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매주 모임을 챙기고 오랜 친구와 통화를 이어가고 낯선 자리에서도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용기를 지닌 당신은 어쩌면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이 아닌 사람 사이의 따뜻함으로 삶을 채우고 계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구를 만나세요. 새로운 인연을 맺고 오래된 인연을 지키고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그건 단순히 사회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아직도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6번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자립 능력. 이제 여러분의 하루 속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부엌에서 스스로 요리를 해내는 시간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식재료를 꺼내고 칼을 들고 썰고 볶고 끓이고. 누군가에겐 그냥 하루의 일과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은 사실 당신이 여전히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먼저 주방까지 스스로 걸어가는 이동 능력, 재료를 다듬고 자르고 섞는 손의 협응력, 그리고 다음 순서를 기억하고 따라가는 인지 능력까지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움직이는 통합적인 작업이지요. 그래서 혼자 사는 날에도 오롯이 나를 위해 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게다가 요리는 단지 독립성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보건복지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심혈관 질환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 발생률이 25% 이상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엌에서 볶는 그 순간이야말로 병원을 멀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 된장을 풀고 야채를 다듬고 김치를 꺼내 찌개를 끓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당신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보살피는 생활의 기술을 실천 중인 겁니다. 그리고 요리의 진짜 매력은 그 과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반죽을 빚고 냄비에 국물이 자글자글 끓어오를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나의 손끝과 감각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명상과도 같은 고요한 몰입이며 나를 돌보는 아주 따뜻한 방식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오늘 끓인 된장국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을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의 미역국은 오래전 돌아가신 남편이 좋아하던 그 국일 수도 있고요. 요리는 추억을 다시 데워내는 시간, 그리움을 접시에 담아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도 부엌에서 계란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따뜻한 국을 끓이고 계시다면 당신은 단순히 요리를 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자립을 실천하고 있고 건강을 지켜내고 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정성을 음식에 담아내는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사랑이 듬뿍 담긴 집밥만큼 맛있는 음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주방에서 나를 위한 한 끼를 준비하시는 그 손길 그 자체가 당신의 젊음과 생명력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능력 계단을 숨차지 않고 오를 수 있는 힘, 어제 점심 메뉴를 또렷이 떠올릴 수 있는 기억력 한 발로 10초 서 있을 수 있는 균형 감각, 아무 이유 없이 배꼽 빠지게 웃을 수 있는 여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감각, 그리고 스스로 요리를 해내는 자립성. 이 하나하나만 따로 보면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가 당신 안에 동시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 전체가 아직도 단단히 살아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능력들은 근력이나 뇌기능 같은 단편적인 신체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곧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삶을 향한 기쁨과 존엄의 또렷한 징표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70세라는 숫자에 눌리지 않고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면 그건 그저 잘 살고 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을 살아내고 있고 나이라는 벽을 넘어서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이 아직도 할 수 있는 그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성취라는 것을. 나이는 당신을 정의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도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은 그 삶을 아주 훌륭하게 살아내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들은 이제 그것이 오히려 주의해야 할 습관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은 분명 몸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인 활동이지만 만약 그것이 유일한 운동이라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한 보행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걷기에만 의존하고 나머지 중요한 운동 요소들을 놓치게 되면 결국 근육이 빠르게 줄고 관절에 무리가 가며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70세 이후에는 걷는 시간을 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 어떤 요소들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기반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간단한 변화들이 당신의 움직임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뼈 건강을 지키며 삶의 시간을 더욱 길게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소개할 내용은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장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하나. 근력 유지, 독립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 걷기는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걷기만이 유일한 운동이라면 오히려 몸의 노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한 활동 이상을 요구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며 관절을 보호하려면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육량의 감소, 즉 근감소증은 70세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를 사용하는 활동이긴 하나 그마저도 저항이 거의 없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보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70세 이후 진짜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근력 운동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근력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균형을 향상시키고 낙상을 줄이며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장바구니를 별 어려움 없이 들 수 있다면 혹은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면 아직은 근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예전엔 쉽게 했던 동작이 요즘 들어 점점 힘들어졌다면 그건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의 이정수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수 씨는 매일 공원을 걸으며 나는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보다 가벼웠던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도 팔에 힘이 빠지고 허리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무릎에 힘이 빠져 잠시 멈칫하는 자신을 보며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받은 의사는 말했습니다. 근육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쓰지 않으면 훨씬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날 이후 정수 씨는 운동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저항 밴드를 이용해 팔을 움직이고 벽에 손을 대고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령을 이용한 움직임도 더해갔죠. 몇 주가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버티는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력 운동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항 밴드를 사용한 팔 운동 주방 싱크대를 짚고 하는, 푸시업 물병이나 김치통을 들고 하는 들어올리기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핵심은 점진적인 자극, 즉 조금씩 강도를 늘려가며 근육에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건강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더불어 근육의 중요성은 단지 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인지 능력의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움직임이 편해지고 넘어짐이 줄어들며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무리 없이 일어나셨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혹시 주저앉거나 몸을 앞으로 쏠리게 된다면 지금이 근력을 다시 세우기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력은 나이를 불문하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루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은 반드시 그 변화에 반응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2. 균형은 나이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걷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으니 균형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균형 능력은 나이와 함께 점점 약해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사라져 갑니다.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넘어지지 않는 힘입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척추 손상, 장기적인 침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에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낙상 대부분이 다리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균형 감각이 무뎌져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서 있기 힘들다. 선반 위 물건을 꺼내려다 중심이 흔들렸다. 이런 작은 순간들은 몸이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영수 씨, 76세는 늘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네를 걷고 가벼운 등산도 즐기셨죠. 하지만 어느 날 횡단보도 앞에서 보도를 내딛던 순간 발끝이 턱에 걸리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 가로등을 붙잡아 큰 사고는 피했지만 그날 이후 계단을 내려갈 때도 문턱을 지날 때도
자신감보다 불안감이 먼저 앞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진료 후 의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연습해야 유지됩니다. 영수 씨는 그날부터 집안에서 한 발 들고 버티기, 제자리에서 무게중심 이동하기, 줄 따라 걷기 같은 간단한 균형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초도 어렵던 동작이었지만 점점 안정감이 생기고 일상 속 동작들이 훨씬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균형 훈련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매일 몇 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부엌 조리대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10초간 유지해보세요. 쉽게 가능하다면 지금의 균형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리거나 주변을 붙잡아야 버틸 수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 균형을 다시 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균형 능력이 좋아지면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안정감이 생기며 작은 충격에도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이는 단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으로도 이어집니다. 혹시 최근 들어 걷다가 휘청거리거나 작은 발걸음에도 움찔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균형을 위한 시간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몇 분의 연습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셋. 굳어가는 몸 줄어드는 자유, 걷기는 다리에 움직임을 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몸의 유연성과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70세 이후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고 관절이 굳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목이 뻣뻣하거나 양말을 신을 때 허리를 충분히 숙이기 힘들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러한 작은 불편함은 대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며 넘기기 쉽지만 실은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한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자각할 때쯤이면 이미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그만큼 생활의 자유도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문을 열거나 높은 곳에 손을 뻗는 움직임. 이 모두는 유연성과 가동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현수 씨, 78세는 매일 아침 한강 둔치를 걷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는 편이었고 본인도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유난히 무겁고 뻣뻣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집으려 허리를 숙일 때는 무릎을 더 깊이 굽히게 되었고 상체를 트는 것도 예전보다 어색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진료를 받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관절을 충분히 쓰지 않고 반복된 패턴만 유지하면 점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후 현수 씨는 루틴을 바꿨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목 돌리기, 어깨 회전, 무릎 당기기, 발목 돌리기 같은 관절과 근육을 넓은 범위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들을 하루에 10분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몸이 더 부드러워졌고 기지개를 켜거나 재채기를 할 때도 전보다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하면 앉아서 발끝을 만지는 동작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수동적인 동작이 아니라 다양한 관절의 방향과 범위를 천천히 넓혀주는 능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를테면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고관절을 회전하거나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안쪽으로 끌어안는 동작 의자에 앉아 발목을 원형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부드럽고 통증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덜 뻣뻣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며 작은 충격에도 관절이 무리 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준비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효과는 일상 속 통증 감소, 낙상 위험 감소, 삶의 편안함 증가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천천히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부드럽게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나 당김이 있나요? 이 작고 단순한 동작이 지금의 유연성과 관절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걷기는 기본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수단일 수 있지만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유연성에서 나옵니다. 하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이 들어도 불편 없이 움직이는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넷.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일상도 기울어집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의 중심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과 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라고 하면 단순히 복부에 탄탄한 근육이 생기는 것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코어는 우리의 허리, 복부, 골반 등 아래를 감싸며 전신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코어 근육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늦게 깨닫게 됩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거나 등을 자꾸 구부정하게 세우게 되면서야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걸 실감하곤 하죠. 코어가 약해지면 겉으로 보기에만 불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균형 감각이 무너지며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걷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속에 몸의 중심을 세우는 훈련이 없으면 오래 걷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관절에도 부담이 누적되게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 어깨, 굽힘, 가슴이 눌리는 듯한 답답함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약해진 중심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정인호 씨, 75세, 엄는 매일 아침 집 주변을 산책하고 계단 오르기도 거르지 않을 만큼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앞쪽으로 말리고 허리가 금세 뻐근해지며 걷는 동안 몸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전엔 가볍던 외출이 요즘엔 조금만 걸어도 온몸이 뻐근하고 지치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아간 인호 씨에게 의사는 말했습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폐활량도 줄고 움직임도 제한돼요. 이건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인호 씨는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머리, 어깨, 엉덩이를 일렬로 붙이며 바르게 서는 연습 의자에 앉아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세우는 훈련, 숨을 들이마시며 복부를 부드럽게 수축하는 복식 호흡 등 특별한 장비 없이도 가능한 코어 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몇 주 만에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호흡이 편안해졌으며 외출할 때 몸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코어는 단지 보기 좋은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체의 균형, 내장기관의 위치, 안정, 바른 자세, 그리고 낙상 예방까지
모든 움직임의 기반이 되는 힘입니다. 집 안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은 다양합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선 채 복부에 힘을 주어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배를 안쪽으로 조이는 호흡 훈련, 천천히 몸통을 좌우로 돌리는 가벼운 회전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여 중심이 단단해지고 자세가 바로 서며 움직임 하나하나가 훨씬 수월해지는 변화를 만듭니다.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벽에 등을 붙여보세요. 머리, 어깨, 엉덩이가 모두 자연스럽게 벽에 닿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몸을 억지로 세우지 않으면, 닿지 않거나 허리가 심하게 뜬다면 당신의 코어와 자세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코어 근육은 근력 균형, 호흡 소화, 심지어 걸음걸이의 품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몸의 피로를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의 시작점입니다. 걸을 수 있는 힘도 중요하지만 그 걸음을 자신 있게 바르게 무리 없이 내딛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의 품이 있는 건강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부터 몸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무릎이 들려주는 이야기. 관절이 원하지 않는 걸음 걷기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걷기를 노년의 건강 습관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들여다보면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관절의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관절은 점점 약해집니다. 연골이 닳고 관절 사이를 보호해주던 윤활액이 줄어들며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 걷기만을 반복하게 되면 같은 부위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누적되며 무릎, 고관절, 발목, 심지어 허리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은 나이 드니 당연한 거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방식의 반복된 움직임이 관절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윤미자 씨 77세는 매일 오전 아파트 단지를 1시간씩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무릎이 자주 뻣뻣하고 긴 걷기 후엔 허리와 엉덩이 주변까지 묵직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찾은 미자 씨에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 건 좋은 운동이지만 반복된 충격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충격을 덜 주는 운동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후 미자 씨는 운동 방식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매일 걷기 대신 일주일에 3번은 수중 운동을 하고 실내에서 고정식 자전거를 천천히 타거나 의자에 앉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시작한 것이죠. 몇 주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걷기 후에 묵직한 통증이 사라졌고 무릎이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계단 오르내리기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무릎, 고관절, 발목처럼 체중이 실리는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민감해지고 반복된 충격에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70세 이후엔 걷기만을 고집하기보다 관절을 보호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저충격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물의 부력 덕분에 몸에 가해지는 중력을 줄여주어 관절에 부담 없이 유산소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타기나 실내 사이클도 관절에 무리가 적고 하체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태극권이나 간단한 체어, 요가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은 관절의 가동성을 지켜주면서도 통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무릎이나 엉덩이에 묵직한 느낌이 있거나 걸을 때 관절이 뚝뚝 소리를 낸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관절을 보호한다는 건 단지 통증을 피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편해야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움직임이 편해야 삶이 단단해집니다. 걷기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내 관절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5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반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관절 통증으로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동안 건강을 위해 걷기만 해왔다면 이 5가지가 단순한 대안이 아닌 진짜로 필요한 것들임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걸음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근육을 지키고 균형을 세우며 유연성을 되찾고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관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론 멈춰서 돌아보는 용기이고 지금부터라도 몸을 더 아끼고 다르게 쓰겠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간과해온 작은 움직임들, 소홀히 했던 몸의 신호들을 다시 돌아보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몸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약해질 수도 있지만 의식적인 선택과 실천으로 그 흐름을 바꾸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걷는 건 충분하지만 점점 허벅지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 들어 균형을 잃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진 않았나요? 몸이 부쩍 뻣뻣해졌다거나 자세가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랜 시간 걷고 나면 관절에 묵직한 통증이 따라오지는 않는지요? 그 변화는 작고 천천히 다가오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분명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내용 하나와 앞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점을 짧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런 연결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응원해 주세요. 그런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